어느 촉촉한 여름밤이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시골 마을에 사는 민수는 어릴 적부터 유난히 괴담을 좋아했다. 귀신 이야기는 물론 오래된 전설이나 도시, 전설에 대한 이야기도 자주 찾아보곤 했다. 그렇지만 직접 겪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도시에 있는 회사에 다니게 된 민수는 일에 치여 몇 년 동안 고향에 내려가지 못했다. 어느 날 주말을 맞아 오랜만에 고향 마을에 들르게 되었다. 마을은 여전히 평화로웠고 민수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다. 저녁이 되어 민수는 고향 친구들과 동네에서 유명한 오래된 숲으로 캠핑을 가기로 했다. 그 숲에는 예로부터 여러 가지 괴담이 전해져 내려왔다. 사람들이 사라진다거나 밤이면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등 여러 흉흉한 이야기가 많았다. 친구들과 모닥불을 피우고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누군가 숲속 깊은 곳에 있는 귀신 나무 이야기를 꺼냈다. 그 나무는 숲의 한가운데에 홀로 서 있는 큰 나무로 그 나무 밑에 있는 구멍에서 밤마다 귀신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있었다. 장난기가 발동한 민수와 친구들은 그곳에 가보기로 했다. 모두가 핸드폰에 플래시를 켜고 어둑어둑한 숲속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점점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갈수록 주변은 고요한 적막함에 휩싸였다. 문득 바람이 불지도 않는데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중간중간 누군가 발소리를 내거나 속삭이듯 도와줘 라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친구들은 모두 긴장감을 늦추지 않기 위해 놀라는 척하지 않았다. 드디어 민수와 친구들은 귀신나무 앞에 도착하였다. 그 나무는 정말로 웅장했고 기이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검은 그림자로 덮인 구멍이 나무 밑둥에 있었고 그 구멍 속에서 계속해서 차가운 바람이 뿜어져 나왔다. 친구 중 한 명이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 구멍 속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그 순간 갑자기 큰 바람이 불면서 주변에 나뭇잎들이 사방으로 흩날렸다. 그리고 귀를 찢는 괴상한 비명소리가 숲에 울려 퍼졌다. 모두가 깜짝 놀라 뒷걸음질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어떤 형체도 노랫소리도 보이지 않았다. 겁에 질린 친구들은 다시 캠핑 장소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휴대폰 배터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공포에 휩싸인 그들 사이에 점점 불안감이 커져갔다. 방향 감각을 잃은 민수는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갑자기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 목소리는 고향 마을에서 어릴 적 듣던 친숙한 소리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것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스쳐 지나갔다. 결국 숲을 빠져나온 것은 동이 틀 때쯤이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지쳐 있었고 누구도 그날 밤의 경험에 대해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민수는 다시 대도시로 올라와 바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좀처럼 잊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주 후 고향 마을에서 수상한 소식이 들려왔다. 캠핑을 했던 그 숲이 완전히 폐쇄되었다는 소문이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마을 주민들은 그곳을 피하라는 경고를 받았다. 민수는 그곳에서 무언가가 있었음을 직감했지만 그 끝을 알지 못하는 미스터리는 여전히 그와 친구들의 가슴속에 남아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공포썰이 자주 공유되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오싹했던 썰 중 하나를 깊게 풀어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수민이는 늦은 밤까지 공부하다가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학교에서의 자율학습이 늦게 끝나 친구들은 이미 집으로 돌아간 후였고 수민이는 혼자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길거리에 사람 한 명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적막했습니다. 거리의 가로등은 간헐적으로 깜빡이고 바람소리만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수민이는 휴대폰을 꺼내어 시간을 확인하고 잠시 후에 도착할 막차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수민이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며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리 음악을 듣고 있어도 주위의 소리가 뚜렷하게 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하고 수민이는 빠르게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버스에는 운전기사 아저씨와 수민이밖에 없었습니다. 흔히 사람들로 붐비던 버스 안이 그날따라 적막하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던 수민이는 어느새 졸음이 몰려와 고개를 푹 숙인 채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차가 급정거하며 멈춰섰고 수민이는 놀라 눈을 떴습니다. 버스는 이미 종점에 도착해 있었고 기사는 수민이를 깨워내려야 한다며 다정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잠이 덜 깬 수민이는 흐리멍덩한 상태로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수민의 집은 종점에서 꽤 걸어가야 했기 때문에 그는 다시 이어폰을 꽂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기묘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향하던 길에 누군가가 그의 뒤를 따라오는 듯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민이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을 때 또다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는 듯했고 수민이는 이내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기묘하게도 발소리는 계속 뒤쫓아왔습니다. 마치 수민이의 걸음 속도를 맞추듯 일정하게 들려왔습니다. 거의 뛰다시피 걸으며 집에 도착하자마자 수민이는 서둘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들어 문을 잠갔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문 너머를 바라봤지만 여전히 고요할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수민이는 이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생긴 환청이라 여겼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상한 일들은 그를 점점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밤마다 의문의 발소리가 그의 주변을 맴돌았고 한두 번 겁에 질려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이 엄습하는 공포의 근원을 알아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밤 수민이는 보조 배터리와 후레쉬, 휴대폰을 챙겨 들고 똑같은 길을 따라갔습니다. 발소리가 다시금 들리기 시작할 때 이번에는 뒤돌아 도망치지 않고 조심스럽게 그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휴대폰 플래시를 비추었습니다. 빛이 비춘 곳에는 주황빛 가로등 아래 어렴풋하게 보이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분명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모습은 흐릿해지고 금세 사라졌습니다. 수민이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뒤를 돌아봤을 때 다시는 그 형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민이는 그 길로 몇 주간의 공포 체험을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당분간 그 길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그는 다시 그날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병원 상담을 통해 심리적인 문제로 어쩌면 단순한 스트레스 때문이었을 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끝끝내 그는 그날 보았던 형체가 무엇이었는지 발소리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수민이는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웃으며 말했지만 그의 눈동자에는 아직도 그날의 두려움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듯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민이의 경험담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전해지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림자와의 밤조우라 불리며 말이죠. 이 썰은 단순한 공포 체험담에 그치지만 언제든 어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 역시 가끔씩 들리는 발소리와 어두운 밤의 그림자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곤 하니까요. 세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내가 대학교 시절 실제로 겪은 일이다. 그 당시 나는 서울의 한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학업과 함께 아르바이트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아르바이트는 주로 밤 늦게 끝나다 보니 학교와 가까운 원룸에서 지냈다. 원룸은 깨끗하고 아늑했지만 유독 오래된 붉은 벽지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학생 신분의 마음에 쏙 드는 방을 찾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럭저럭 적응해 나갔다. 내가 이사 온 지 한두 달이 지났을 무렵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느 밤 회사에서 늦게 퇴근하던 나는 골목길에서 낯선 여자를 만났다. 그녀는 길가에 가만히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행인이라 생각했지만 무언가 오싹한 기분이 들어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날 이후로 밤만 되면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벽 너머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처음에는 옆집에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했으나 이상하게도 소리를 따라 귀를 기울이자마자 사라져버리곤 했다. 점점 불안감은 커져만 갔다. 한밤중에 자다가 문득 깨어났을 때 방 안이 춥고 어두컴컴하며 어딘가 낯설다는 느낌이 들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자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텔레비전이 꺼져 있었다. 만지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그날 이후로 매일 밤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는 항상 붉은 벽지가 흐늘거리는 듯한 불길한 장면들이 재생되었다. 그 벽지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나에게 다가와 숨통을 조일 때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어느 날 나는 친구를 초대해서 함께 지내기로 했다. 친구는 나의 초조함을 이해하고 흔쾌히 동의했다. 그날 친구가 오고 나서 우리는 밤새도록 장난스럽게 수다를 떨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갑자기 불이 꺼졌다. 잠시 깜짝 놀랐지만 아마도 전구가 나간 것이라 생각했다. 우리는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전구를 갈아 끼우려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했다. 오래된 붉은 벽지 아래에서 무언가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누군가의 낡은 일기장이었다. 일기장 속에는 짧고 불길한 메시지가 반복되고 있었다. 돌아오지 않을 거야. 우리는 등골이 오싹해졌고 왠지 모를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친구와 나는 즉시 방을 뛰쳐나왔고 나는 그 집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다음 날 나는 방을 비우기로 결정했다. 남은 짐을 챙기기 위해 그 집에 다시 들어갔을 때 이상하게도 방의 공기는 평소와 다르게 차가웠다. 마지막으로 나는 벽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이제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아래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무언가가 항상 잠자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렇게 나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그 이야기는 서서히 잊혀져 갔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로 나는 붉은 벽지가 있는 방을 피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치 그것이 나에게 주의를 주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가끔씩 혼자 있을 때 그때 느꼈던 찬 기운이 다시금 생각나면 여전히 등골이 서늘해진다. 이 사건을 글로 남기는 지금도 그때의 긴장감이 사라지지 않는 듯하다. 과연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영원히 알 수 없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그때 무언가 이상한 경험을 했다는 것이다.